자, 여기 숙제, 지난 시간 숙제 답 불러줄게. 자, 이게 몇 쪽이지? 지난 시간 숙제가 36쪽, 37쪽. 이게 아니지. (1번부터) 11번까지. 자, 1번은 3번, 2번은 2번, 3번은 4번, 4번은 1번, 그리고 5번은 2번, 6번은 1번, 7번은 3번, 8번은 3번, 9번은 4번, 10번은 5번, 11번은 4번. 그 다음에 39쪽 1번, 2번 풀기. 자, 39쪽에 1번은 4번, 자, 2번은 5번. 여기까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톡으로라도 질문해, 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할 것은, 자, 지난 시간에 제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 자, 그 다음에 그 광물을 구별하는 특징, 색, 좋은 색, 굵기, 염산 반응, 자성 이런 걸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에는 암석의 풍화와 또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암석의 풍화. 자, 풍화라는 거는 암석, 커다랬던 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 이렇게 커다랬던 돌이 있으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 이렇게 자잘한, 잘게 부서진 흙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렇게 자잘하게 부서지는 과정, 이거를 풍화라고 그래. 풍화라고 하는데, 자, 이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 이 돌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게 되는 이 원인들은 뭐가 있냐? 물이나 공기나 생물, 이런 게 있고, 대부분은 물과 공기에 의해서 일어나. 자, 생물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자, 암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 뭔가 잘게 부서진다는 거잖아.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데 성분이 변하지 않고 부서지는 거는 기계적 풍화라 그래. 기계적으로 부서지기만 한다 해서 기계적 풍화라고. 암석의 성분이 변하면서 잘게 부서지는 것은 화학적 풍화라 그래. 풍화에는 기계적인 풍화와 화학적인 풍화가 있다. 자, 암석이 성분은 변하지 않고, 자, 그냥 모양만 조그맣게 부서지는 건 기계적 풍화. 그 다음에 암석의 성분 자체가 변해서 다른 것이 되면서 변하는 건 화학적 풍화라고 한다. 자, 기계적 풍화의 원인에는 첫 번째, 물과 얼음. 자, 어떤 암석의 틈에 이렇게 물이 스며들었어. 물이 이렇게 있었어.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고여 있었어. 근데 이 물이 얼면은 이렇게 생수병 얼려봤나? 냉동실에? 근데 내가 물로 넣었을 때보다 생수병이 냉동실에서 나왔을 때 더 땡땡 불어있는 거 봤어? 물이 얼면은 액체일 때보다 고체가 된 얼음일 때 부피가 더 커지거든? 얘가 고체가 된 얼음이 되면은, 얼음일 때 부피가 더 커지는 거야. 이렇게 부피가 더 커져. 뭔가 더 커져. 그래갖고 이 바위 틈이 더 얼음일 때 벌어지겠지.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또 낮이 돼서 녹았으면 그 얼음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 벌어진 틈이 더 커졌겠지.
이 벌어진 틈으로 다시 물이 졸졸졸졸 들어와. 그래서 또 이렇게 쌓여. 물이 이렇게 졸졸졸 쌓였어. 근데 밤이 돼서 또 이 물이 얼었어. 얼으니까 또 얘가 부피가 얼음이 되니까 커졌겠지. 자, 커졌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더 커졌어. 그리고 또 이 바위 틈을 벌려놨겠지. 또 나같이 돼가지고 녹았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벌어진 틈이 커졌겠지. 거기 또 물이 쌓였어. 물이 또 들어와. 뭔 일이 이제 벌어난지 알겠지. 물이 들어와. 그 다음에 또 얼어, 밤에. 그 다음에 또 벌어져가지고 또 녹아. 그러면 언젠가는 말이야. 언젠가는 얼음이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그치? 다음날 아침에 딱 간당간당 녹으면 이렇게 바위가 두 조각 날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물이 얼음이 됐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래서 물과 얼음의 부피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바위가 쪼개지는 거. 자, 그런 현상이 있어. 자, 그런 현상. 암석의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 부피가 생수병이 얼었을 때 커지는 것처럼 커지고, 그게 바위 틈을 벌리는데 그 사이에 또 벌어진 틈에 물이 들어왔다가 또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바위가 결국은 쫙 쪼개지는 현상. 그렇게 해서 부서지는 과정이고, 물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이러려면 일단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지는 그런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땅 압력 감소. 야, 이거는 기계적 풍화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압력 감소는 뭐냐면, 땅속은 굉장히, 땅속 깊은 곳은 고온이면서 온도가 높으면서 고압이야. 압력도 높아. 암석 자체가 굉장히 눌려있는 상태거든. 근데 얘가 무슨 일에 의해서 지표로 딱 올라왔어. 그럼 얘가 압력이, 여기의 압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상태야. 그러니까 뭔가 누르는 힘이, 겉에서 누르는 힘이 얘는 높은 상태인데, 높은 상태여서 딱 쪼그라져 있는데, 여기는 더 압력이 적어지니까 뭔가 얘가 눌리는 힘이 적으니까 암석의 부피 자체가 커진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뭔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벌어진 주름 같은 틈들이 막 생기거든. 거기에 뭔가 물과 바람들이 와서 뭔가 암석이 양파 껍질처럼 떨어져 나가. 그걸 암석의 박리작용이라고 하는데, 박리작용이 일어난다 하는데, 자, 뭔가 껍질이 양파 껍질처럼 벌어져가는 현상, 그런 게 일어난다. 자,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면, 암석이 이렇게 막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너 줄어들어 하면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압력이 여기에 비해서는 조그매져가지고, 지표에서는 조그매져가지고 얘가 탁 벌어지면서 그 사이 틈이 생긴데 부피도 커지고, 이 생긴 틈이 뭔가 물과 뭔가 공기의 작용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양파 껍질처럼 벗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를 압력 감소에 의한 거. 이것도 자, 성분은 변하지 않고 그냥 잘게만 쪼개지는 기계적 풍화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식물 뿌리. 자, 여기 뭐냐면, 그냥 식물이 이렇게 자랐을 때, 처음에 조그만 때는 뿌리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얘가 이제 커져 갈수록 뿌리가 장난 아니게 힘이 세져. 주변에 바위나 흙 같은 거를 막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 주변에 바위나 흙들을 이렇게 부숴. 이런 것들은 식물 뿌리의 작용, 생물체의 작용이다. 그치? 암석 틈에 식물이 뿌리 내리면서 틈을 넓혀 암석이 부서진다. 다 암석이 부서지는 거, 자, 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이런 거 기계적 풍화 작용. 자, 암석의 성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 암석이 잘게 부서지기만 하는 거야. 근데 암석이 성분이 변하면서 잘게 부서지는 거는 화학적 풍화인데, 이제 그거는 뭐가 있나 보자. 자, 지하수의 작용. 자, 지하수는 땅 밑에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 그래. 자, 지하수에는 보통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녹아 있거든. 자,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이 있는 지형을 들어가면은, 자, 석회암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녹아요. 자, 그러면 자, 석회암이 있는 지역에, 여기 석회암이 있는 지형에 여기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지하수가 흘러가.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으면서, 자, 그때 녹으면서 여기 동굴, 자, 이런 동굴 같은 게 녹으면서 여기에 동굴 같은 게 생기더라. 이런 석회 동굴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 물이 흘러간 지형은 자, 동굴이 되겠지. 이산화탄소가 의해서 돌이 녹으면서 여기 구멍이 딱 생긴단 말이야. 물 이렇게 시원하게 뚫리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하수가 동굴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있어. 이런 석회 동굴이. 울산인가 있을 거야. 자, 산소는, 자,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하는 게 암석의 성분에 있으면, 광물 같은 게 있으면, 자, 암석의 색이 붉게 변하고, 자, 마치 못이 녹슬면, 못이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못이 꺼멓게 녹슬잖아. 막 못이 부서지잖아. 그런 것처럼 암석의 광물 중에도 그렇게 산소하고 반응하는 물질이 있으면, 그 산소하고 반응해서 마치 못이 녹이 슬듯이 빨갛게 되고, 그 못이 녹슬어서 막 부스러져 가는 것처럼 암석의 표면도 약해져. 자, 이런 산소의 작용에 의한 거. 자, 이렇게 못이 녹슬는 것도 자, 철 성분이 변한 건데, 이렇게 암석의 표면이 산소에 의해서 빨갛게 변하고 부스러져 가는 것도 자, 이 암석 광물의 성분이 변한 거야. 이런 거는 성분이 변한 건 화학적 풍화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지하수 같은 것도 자, 여기 석회암이 자, 이런 물에 녹는 것도 성분이 변한 거야. 그래서 화학적 풍화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끼. 자, 암석 표면에 붙어있는 이끼 같은 것들도 뭔가 얘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암석을 녹일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암석을 녹이는 거. 자, 지하수같이 녹이거나 이끼의 성분 같은 것들이 암석을 녹이는 것도 화학적 풍화에 해당해. 암석의 성분이 변하거든. 그 다음에 산소에 의해서도 자, 화학적 풍화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석들이 잘게 부서지는 과정, 이걸 풍화라고 한다. 풍화의 원인에는 자, 기계적 풍화가 있고 화학적 풍화가 있는데, 물과 얼음, 압력 감소, 식물 뿌리, 그 지하수의 작용, 산소와의 반응, 자, 이끼의 작용,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이 모든 것이 다 풍화작용이라고 한다. 자, 풍화는 어쩔 때 잘 일어날까? 풍화는 어쩔 때 잘 일어나느냐? 봐볼까? 어쩔 때 암석이 잘 풍화될까? 잘게 부서지길 잘할까? 자, 암석이 표면적이 넓을수록 풍화가 잘 일어난다. 자, 여기서 표면적이 높다는 것은 뭔 말이냐? 일단 잘게 부서졌다는 거야. 질수록. 이게 뭔 말이냐? 왜 그럴까? 1번 원인을 설명해 줄게. 자, 암석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런 거 암석. 이렇게 정육면체 암석이 있다고 생각해 봐.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2cm라고 해봐. 정육면체 암석이 있고 2cm다. 자, 이 암석의 표면적이란
자, 이 암석의 표면적은 자, 이 면적의 표면의 면적을 말하는 거야. 자, 표면의 면적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은 자, 얘는 한 면의 면적이 2cm 곱하기 2cm에서 4cm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 암석 전체의 표면의 면적의 합은 자, 뭐야? 4cm의 제곱에 면이 몇 개? 정육면체니까 6개. 면의 개수. 그래서 얘의 전체 표면적은 24제곱센티미터다. 자, 그런데 이 암석이 부서졌어. 딱딱 이렇게 잘랐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잘랐어. 쫙 잘랐어.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해봐. 자, 잘랐어. 아니, 그냥 칼로 이 암석을 여기로 한번 정중앙으로 여기로 한번 저 끝까지 한번 쫙 썰고 이렇게 한번 썰고 이렇게 한번 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썰었다 해봐.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그냥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썰었다 해봐. 이제 썰어볼게. 일단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이거를 선생님 그림으로 표시해야겠네. 이거를 썰었다. 어떻게 썰었냐?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한번 썰고 이렇게 한번 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런 것이 8개 되도록 썰었다 해봐. 이렇게 8개 쪽으로. 자, 여기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8개 있도록 썰었어. 하나, 둘, 셋, 넷. 위에 4개, 밑에 4개에서 8개가 되겠지. 8개 되도록 이렇게 썰었어. 그러면 전체 표면적, 이 암석의 표면적은 어떻게 되나 봐보자. 자, 이거 하나의 표면적을 구하면 되겠지. 이거 하나의 표면적을 구해가지고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의 표면적은 자, 이거의 넓이가 이 빗금친 면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의 제곱. 이것도 하나의 정육면체니까 면의 개수는 6개. 근데 이런 정육면체가 8개 되게 썰었으니까 8개에서 얘는 표면적이 6, 8에 48제곱센티미터의 제곱. 자, 이렇게 썰었더니 표면의 면적은 썰어서 요 속에 감춰진 부분까지 드러나면서 약 2배로 증가했지. 자, 이렇게 표면적이 넓어진다. 표면적이 넓어진다는 것은 암석이 잘게 쪼개진다. 그 말이야. 암석이 잘게 쪼개지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잘게 부서질수록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글씨가 안 예쁘게 써있네. 이렇게 잘게 부서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표면적이 넓어졌다는 거는 공기나 물과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서 쪽이 넓어졌다. 졌다는 뜻이어서 자, 공기, 물, 자, 풍화의 원인이 되는 공기나 물과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풍화가 더 잘 일어난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암석의 풍화 정도가 달라진다. 자,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잘하겠지.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잘하므로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그러니까 추운 지방 풍화가 잘 일어난다. 그리고 기온이 높고 덥고 자, 강수량이 많다는 것은 물이 많기 때문에 암석이 물에 녹는 현상이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암석에 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할 수 있는 자, 기온이 낮은 지역이나 아니면 아예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풍화가 잘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럼 암석이 풍화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이렇게 잘게 부서지니까 흙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자, 흙 중에서도 토양이란 자, 흙토고 양이란 양분 양자야. 양분을 품고 있어서 토양이란 여기서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게 토양이야. 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토양이라고 한다. 이 토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처음에는 자, 암석이 있어. 암석이 있다. 토양이 만들어지는 순서. 처음에 어떤 암석이 있어. 이렇게 암석이 있는데 자, 이 암석이 처음에 토양에 만드는 기반이 된다 해서 이 암석을 자, 기반암이라 그래. 무슨 암석이 있어. 자, 이 암석의 종류는 다양해. 우리가 배운 퇴적암일 수도 있고 화성암일 수도 있고 변성암일 수도 있어. 어떤 지역에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런 암석이 있는데 얘가 지표에 드러났을 때 뭔가 이런 풍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 암석 자체가 윗부분이 좀 잘게 부서져. 그래서 암석 조각하고 모래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기반이 되는 암석, 기반암이 부서져서 뭔가 암석 조각하고 모래가 된 거, 요걸 뭐라 하냐? 기반암을 어머니 삼아서 떨어져 나온 물질들이라고 해서 모질물. 여기 기반암을 어머니 삼아서 그래서 마치 자식처럼 떨어져 나온 물질에서 모질물. 자, 기반한 다음에 모질물이 생성이 돼. 시간이 지나면 자, 풍화가 지표에 노출된 기반암의 일부가 풍화가 일어나서 모질물이 생성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이 모질물이 더 잘게 부서져. 모질물들이 생성이 되고 이 모질물들이 조금 더 잘게 부서져. 더 잘게 부서진 걸 뭐라고 하냐? 자, 이 부분들은 표면의 토양이라 해서 표토가 생성됐다. 표토부터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식물이 자랄 수 있다. 표토 위에서부터는 식물이 자랄 수 있어. 자, 표토가 생성된다. 자, 기반암이
모질물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그 모질물이 더 잘게 부서져서 표토가 생성된다. 표토가 생성된 다음에 자, 이 표토가 시간이 지나면서 표토 밑에 막 물에서 녹은 물질이 이게 표토라면 표토 밑에 물에서 녹은 더 고운 입자로 된 그 물질들이 내려서 표토 밑에 심토, 깊을 심자 써서 심토가 형성이 되고 그 밑에 뭔가 모질물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기반이 됐던 암석도 있는 이렇게 4개의 층을 가진 토양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심토가 생성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자, 표토가 있을 때는 다 식물이 자랄 수 있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을 품고 있어. 표토부터는. 자, 그래서 생성되는 순서가 중요한데 자,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생성된 순서는 기반암이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기반암을 어머니 삼아서 떨어져 나온 물질인 모질물, 암석 조각이나 자갈들이 그 다음에 그게 더 잘게 부서진 표토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표토가 물에 씻겨서 내려온 뭐 더 고운 물질인 심토가 그 아래 생성이 된다. 자, 이게 표면의 토양의 구조이지만 자, 생성 순서는 여기서 역전이 된다는 거 이거가 중요해. 자, 기반암, 모질물, 표토 그 다음이 심토다. 심토가 가장 나중에 생성돼 있다. 자, 이게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토양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생물이 자랄 수 있다. 표토가 생기면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모질물까지는 생물이 자랄 수가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표토부터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있다. 여기는 충분히 성숙한 나이 든 토양에서는 심토까지 발견되더라.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 토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암석이 풍화돼서 만들어지는데 자, 풍화 순서는 기반암, 여기가 기반암이야. 그 다음에 이게 떨어져 나온 모질물,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잘게 부서진 표토. 여기서부터는 식물이 자라고 있지. 그 표토가 물에 녹아서 내려온 심토. 자, 심토까지 이게 성숙한 토양이더라. 성숙한 토양은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표토,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자, 그 다음에 더 깊은 토양. 표토의 흙에서 물에 녹은 물질이나 진흙 등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층, 심토. 깊을 심자야, 깊을 심. 그 다음에 모질물, 2번.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 1번. 기반암, 기반이 되는 암석. 자, 풍화를 받지 않은 암석. 토양에는 이제 뭐 식물이 썩어서 뭐 양분 같은 게 들어있어서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야. 자, 석회암 조각하고 석회암 가루 중 표면적이 더 넓은 건 선생님이 더 잘게 부서진 거랬지. 이게 더 잘게 부서진 거니까 이게 표면적이 더 넓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면 표면적이 더 크다. 표면적이 클수록 풍화가 더 잘 일어난다. 자, 그러면 질량을 측정해보면 여기 석회암 가루에서 표면적이 더 넓은데 묽은 염산을 붓고 자, 석회암에 묽은 염산을 붓고 질량을 측정해보면 뭐가 더 가벼워져 있냐면 이게 나가 더 가벼워져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석회암은 묽은 염산하고 반응해서 녹아요. 녹고 뽀글뽀글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했잖아. 석회암은. 자, 그런 기체인데 석회암이 가루일수록 표면적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이렇게 큰 것보다 조각일 때보단 넓기 때문에 묽은 염산하고 만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넓어져서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므로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석회암 가루가 묽은 염산하고 더 많이 반응을 해서 이게 이산화탄소 기체를 뽀글뽀글 더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나아가 더 질량이 많이 줄어있다. 그런 내용이야. 이거를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이 이제 바로 다 부를 테니까 너는 멈추고 풀어. 자, 여기 멈추고 풀어. 이거는 뭐야? 풍화. 그 다음에 풍화의 원인은 물, 공기, 생물. 토양, 암석이 풍화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흙. 그 다음에 겉부분의 흙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있다. 양분이 있다 그랬지. 자, 동식물이 썩어서 뭔가 양분을 포함하고 있댔어. 자, 기억. 풍화는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이건 기계적 풍화. 잘게 부서지긴 부서지는데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현상. 이거는 화학적 풍화랬어. 풍화는 주로 물과 공기 그리고 식물의 작용으로 일어나며 암석은 다양한 풍화 작용을 받아 작은 돌 조각, 모래, 흙으로 변해간다. 자, 풍화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건 X. 바위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 암석이 부서진다. 이거 맞지? 자, 암석의 표면에서 자라는 이끼가 암석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암석 표면을 무르게 만든다 했지. 그래서 잘 부서지게 만든다 했지. 자, 암석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색이 붉게 변한다. 맞지?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다. 자, 이거는 맞긴 맞아. 이거는 변성암이 그러한댔어.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이 됐다겠는데, 이거는 풍화작용이 아니고 이거는 변성작용에 관한 내용이지. 풍화작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변성작용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이건 X. 자, 보자. 풍화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보자. 물이 얼어있지. 물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는 작용이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면 표면적이 커짐으로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토양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토양의 생성 순서. 자, 암석이 지표에 드러난다. 기반암, 라. 그 다음에 암석이 풍화되어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된다. 모질물. 그 다음에 암석 조각이 더 잘게 부서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뭐라고? 표토. 그 다음에 표토 겹부분의 흙에서 녹은 물질과 진흙이 심토. 라나다가. 그 다음에 AC 중 가장 여기 기반암은 여기 있어. 기반암이 있고, 자, 나중에 만드는 건 B층이다. B. 그 다음에 식물이 자라는 거는 A, 표토. 자, 암석 조각과 모래는 모질물 C. 자, 됐고, 여기는 했고, 자, 그 다음에 과제는 이제 남은 부분이겠지. 여기는 남은 부분 11쪽까지 했으니까 과제는 또 있어. 오늘 배운 거. 자, 과제는 37쪽 12번부터 24번. 지난 시간에 안 푼 거 푸는 거야. 그 다음에
39쪽 3번부터 5번. 자, 오늘 이거 다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갈 거야, 이거.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직권의 운동. 자, 직권의 운동. 자, 직권 기억나지? 직권이 뭐라고? 자, 지구계를 이루는 5개의 권인데 그게 뭐야?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자, 지금 1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직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직권 뭘 배웠어? 자, 직권의 구조. 자, 지구 내부가 어떻게 돼 있나? 그것도 배웠고. 자, 지각을 이루는 암석들. 암석을 어떻게 만들어지나?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 그 다음에 변성암, 그 다음에 암석을 이루는 광물. 광물의 특성을 배웠지. 색, 좋은 색, 굳기, 염산 반응, 자성. 그런 거 배웠어. 그 다음에 그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과정, 풍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나? 방금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풍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야. 토양의 생성 과정까지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계 5개는 다 운동을 하고 있어.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댔잖아. 자, 직권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직권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직권이 운동하는 현재 그 이론을 만들기까지 나온 이론들, 그리고 직권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그 부분을 배울 거야. 직권이 운동한다 이 말은, 자,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땅이 움직인다, 땅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거야. 네가 땅이 움직인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첫 번째로는 지진 또는 화산, 지진, 화산, 요런 거, 땅이 움직인다, 요 정도가 떠오를 거야.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지진과 화산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요걸 배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땅이 움직인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있어. 자, 그게 누구냐면, 자, 그걸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대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대륙, 뭐 아시아 대륙, 뭐 유럽 대륙, 뭐 아프리카 대륙, 이런 대륙들이 움직인다, 그 대륙 이동설을 제시했던 사람이 있어. 대륙 이동설. 자, 이거를 누가 제시했냐면, 자, 독일의 기상학자였던 사람이었던 베게너. 독일의 기상학자였어. 이 사람이 주장했어.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 대륙 있잖아. 응? 한국이 어딨어? 이 지구 대륙이 안 보인가? 이 지구 대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약 3억 3,500만 년 전에는 대륙이 이렇게 다 붙어 있었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모든 대륙이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땅을 이루고 있었을 거야. 자, 하나의 땅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땅을 이루고 있었을 거야. 하나의 땅. 자, 을 이루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 하나의 땅을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써줬어? 판게아라고 써줬어. 판게아. 자, 판게아였을 거야. 원시 대륙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을 거야. 판게아. 자, 이게 뭐야? 원래 대륙은 하나로 다 붙어 있었을 거야. 3억 3,5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 자, 여기서 판이 독일 말로 전체의 이런 뜻이고, 게아가 땅, 대지란 뜻이야. 그래서 전체의 땅, 전체의 대지, 이런 뜻이야. 자, 베게너가 뭐라 했냐면,
원래 지구는 대륙들이 다 하나로 뭉쳐진 하나의 땅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 같은 대륙 분포를 가지게 됐을 거야. 이러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어. 근데 괜히 주장하진 않았고, 이 사람도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증거를 모아서 주장을 했어. 이 사람이 주장한 증거가 뭐가 있느냐? 4가지가 있었어. 자, 내가 봤더니, 데리고 봤더니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특히나 남아메리카 봐봐. 그리고 아프리카 봐봐. 여기 딱 들어맞지 않니? 뭔가 꼭 종이로 오린 것처럼 맞지 않니? 해안선이 일치해, 많은 대륙들이. 이거를 말했어.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걸로 되겠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그뿐만 아니라고. 봐봐.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다 붙여봐. 여기서 봤더니, 내가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식물 화석하고, 자,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 화석하고, 자, 메소사우루스라는, 자, 바다를 건널 수 없는 동물인 양서류인데, 얘들의 분포가 이렇게 뭔가 연결돼서 나와. 마치 예전에 이 부분 얘들이 다 건너서 이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 거야. 화석 분포가 연속적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 또 뭔 말했냐면, 자, 빙하는 이동을 하면 흔적을 남기는데, 뭐 스킨 자국이나 뭔가 이렇게 이동한 흔적을 남기는데, 빙하의 흔적이 마치 여기 남극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나간 것처럼 방향이 다 일치하고, 스킨 자국들이 예전에 마치 한 대륙이었던 것처럼 다 일치해. 자, 빙하의 흔적이 일치해. 응? 그렇지 않다면 이게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빙하가 뻗어나간 것처럼 이렇게 일치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 얘들아 봐봐. 여기 대륙 붙여서 큰 산맥도 이어봐. 예전에 마치 여기가 다 이어졌던 것처럼 산맥이 연속적이야. 산맥이 연속적이고,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에 지층이 연속적이야. 이런 말을 했어. 지층이 연속적이란 말은 뭐냐면, 저 만약에 북아메리카 대륙의 지층이 순서가, 자,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서 발견된 지층의 순서가 보니까, 자,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발견된 지층이 A라고, 여기서 발견된 지층이 B라고 하면, A에서 발견된 지층하고, 자, B에서 발견된 지층을 분석을 해봤더니 적어도 여기 시점까지는 둘이 쌓인 두께하고 순서가 정확히 일치해.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얘들이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가 떨어지는 시점부터는 여기 서로 다른 게 쌓인 게 아닐까? 이렇게 말한 거야. 증거를 이렇게 많이 모았다, 얘가. 이렇게 많이 모았고 다 그럴 것 같잖아. 그럴 것 같아.
이런 좋은 증거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 그래 그렇다고 하자 얘기들아.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져 있었다면 야 그러면 이렇게 대륙이 다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이동하게 만드는 3억 5천 년 동안 지금까지 오게 만드는 이유 그 힘이 뭔데? 그 힘이 뭐야 베개너야? 라고 물었더니 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증거들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자,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원동력이 뭐냐면 원인이 되는 원인 원 그리고 움직일 동 운동. 자, 운동을 시키는 힘. 자, 원인이 되는 운동을 시키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다. 대륙이 운동하는 원인이 되는 힘을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 한계가 있었다. 자,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그 후에는 이 원동력을 설명했어요. 그 후에 학자들은 다행히도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이제 판이라는 개념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대륙이 3억 3,500만 년 전에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까지 왔으면 앞으로도 대륙은 이동하겠네요.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륙 분포가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면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대륙들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먼 미래에도 대륙 분포는 현재와는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 쪽으로 이동해서 인도 대륙은 유라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였다. 근데 이런 충돌이 계속되면 먼 미래 인도 대륙은 사라지고 자, 히말라야 산맥은 지금보다 더 높게 솟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나라에 있을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몇 억 년 후에 몇 천 년 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이 설명을 해냈어 후에 학자들은. 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이제 판이란 개념이야. 자, 우리가 지각의 구조를 배웠어. 자,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각의 구조를 배웠다. 그쵸? 지각의 구조를 배웠어. 뭐래?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배웠어.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자, 어디만 액체라고? 여기만 액체. 다른 건 다 고체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지각은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이 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다. 이것까지 배웠어. 자, 근데 판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돼. 자, 지각은 지각인데, 자, 대륙 지각이 더 두껍댔지. 한 35km 두께가 해양 지각은 약 5km. 자, 지각은 지각인데 그러면 표시를 더 두껍게 대륙 지각 이렇게 해보고 해양 지각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지각이 있다고 해봐. 지각이 있는데 멘트를 조금 여기를 지우고 아니 멘트만 조금 더 길게 그려볼게. 멘트를 조금 더 길게 그려볼게. 여기가 지각이고 여기 계속 멘틀이 있고 밑으로 쭉쭉쭉 여기까지만 한 멘트를 그려볼게. 멘트를 확대해서 그린 거야. 여기가 2900
멘틀의 깊이 2,900km거든요. 이 정도. 그 밑에 핵은 안 그릴게. 자, 지각이 여기 있고, 여기 두꺼운 데는 대륙 지각, 얇은 데는 해양 지각.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어. 자, 그려놨어. 근데 여기 멘틀의 윗부분, 자, 윗부분 요 정도, 요 정도, 약 멘틀의 약 100km 요 정도, 아니 요 정도. 이 부분을, 자, 멘틀 윗 부분 한 깊이 100km 지점까지를, 깊이 100km까지 지점까지를 지각을 포함하는 멘틀의 상부 일부분을 판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판은 뭐 판때기, 판지, 뭐 판자 할 때 그 판이야. 뭔 판? 자, 그 판이야. 뭔 판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이 판도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대륙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불러.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한 판은 해양판이라고 부르는데, 대륙 지각이 더 두껍기 때문에 대륙판이 더 두꺼워. 두께는 대륙판 두께가 해양판 두께보다 두껍다. 자, 이게 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각 밑에 멘틀의 한 100km 부분 정도를 포함하는 걸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판인데 이게 이 지구는 보니까 뭐 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걸 판이라고 부르는데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대륙 이름을 따서 뭐 유라시아 대륙이 포함돼서 유라시아판, 여기 밑에 지도가 있고 북아메리카판, 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태평양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남극판, 아프리카판, 뭐 필리핀판, 나스카판, 이 10개의 판 외에도 조금 크고 더 작은 판들도 있어. 이렇게 크고 작은 판으로 지구를 이렇게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건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둥그런 지구를 이렇게 지금 평면에 펼쳐놓으면 이렇게 한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판이란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이 여기 멘틀의 요 밑에 한 400km까지 지점을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이 연약권은 녹은 플라스틱, 약간 슬라임 단단한 거 같은 약간 흐르는 성질, 그거 유동성이라고 하거든. 흐를 유, 움직일 동, 성질성, 흐르면서 움직이는 성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고체는 고체야. 근데 약간 슬라임도 고체는 고체인데 뭐 약간 탱글탱글하니 그 위에 뭐를 얹어 놓으면 흐를 수 있겠잖아. 근데 잘 흐르진 않겠잖아. 느릿느릿 흐르겠잖아. 약 1년에 수 센티미터, 그러니까 뭐 1cm, 2cm, 3cm 그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 위에 얹혀진 이 판이 수 센티미터, 1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 이동을 한다. 근데 이 각각의 판들이 다 다른 방향, 다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이 화살표 봐봐. 뭐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유라시아판은 여기선 이쪽으로 이동하고, 빨간 화살표들이 이동하는 방향.
10개의 판이 자 대륙판이건 해양판이건 간에 상관없이 각각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연약군 같은 녹음 플러스 연약군 위에 얹혀져 가지고 각각 다른 이동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붙여져 있던 게 이동을 했다는 거야. 천천히 1년에 몇 센치씩 막 1cm씩 0.5cm씩 3cm씩 이동해 가면서 현재처럼 대륙이 됐다는 거야. 자, 그거를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판은 멘틀의 여기 연약권 여기 또 멘틀이잖아. 자, 멘틀 대류에서 판이 이동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원동력은 이제 밝혀냈어. 그 원동력은 밝혀냈는데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이동으로 현대에서는 밝혀냈다. 그거야. 자, 그러면 개념 쏙쏙 한번 풀어볼까? 멈추고 풀어. 자, 멈추고 풀어. 선생님 답 댈게. 자, 대륙 이동설. 이건 뭐야? 대륙 이동설. 이건 대륙 이동설 그대로. 이거는 판계야. 그 다음에 해안선, 화석,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산맥, 그 다음에 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건 설명 안 했는데, 자, 이런 지구 표면에 이렇게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의 경계 부분 있지. 판이 만나는 이런 경계면 부분에서는 자, 서로 각기 다른 이동 방향과 속도를 가지고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천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판의 경계에서는 또는 판의 경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멀어지거나, 봐봐, 이렇게 서로 만나거나 서로 멀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서로 스쳐가거나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이동함에 따라서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멀어지거나 판들이 모여들고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그렇지, 이런 모양들이 있지. 자, 이렇기 때문에 판들이 이렇게 만나는 경계면에서는 자, 충돌해서 화산이 잘 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뭐가 이렇게 쾅 충돌하거나 쾅 멀어지거나 쾅 스쳐 지나가는 데서는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보면은 밑에 실제 지도도 이렇게 모양 보여? 그 판의 지도들. 판의 경계는 대부분 대륙의 가장 자리에 있지만 해양의 중앙부 이런 데 같은 데는 대륙이 있으면 여기 바다의 중앙부에도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대륙 내부, 자, 어떤 데 같은 데는 이런 데는 대륙의 경계면이지만 이런 대륙 내부에도 판의 경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데 아프리카판 같은 데는 대륙 내부에도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은 대륙의 가장 자리에 있지만 대륙의 해양 중앙부나 대륙의 내부에도 나타나게 한다. 자, 이런 판의 경계면에서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멀어지거나 모여들고 어긋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자, 그림은 대륙의 이동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오래된 것부터, 자, 판게아부터 현재의 대륙까지, 그 다음 조금 더 멀어진 거 나가다. 그 다음에 대륙 이동설 옳은 것. 자, 베게너가 처음 주장 맞고, 과거의 한 덩어리를 판게아했다. 대륙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멀어지는 거지. X. 원동력을 잘 설명 못했죠. 대륙 이동설은 후에 판이 멘트 대륙으로 이동함으로써 대륙이 이동했다고 설명해냈다 그랬죠. 자,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한 거.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의 산맥이 서로 연결된다. 산맥 연결 맞고.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의 기후는 아니에요. 기후는. 자, 그 다음에 여러 대륙에 흩어져 있는 같은 종의 화석 분포. 그렇죠. 글로소프테리스나 메소사우루스 이런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식물이나 동물이 대륙에 연속적으로 나타난댔죠. 그 다음에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모인다. 그렇죠.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위쪽을 포함한 지각하고 멘틀 일부를 포함한 데서 단단한 암석층으로 지구의 겉부분은 10여 개의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륙 지각을 포함한 판은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는 판은 해양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은 10여 개의 이거 맞고, 그 다음에 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이라 이동 방향과 속도가 제각각 다 다르다 했어. 그다음에 판들은 매우 빠른 속도가 아니라 1년에 수 센티미터 느리게 이동한댔어. X. 판의 경계에서 판들은 항상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멀어지는 것도 있고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다. 그래서 X. 그다음에 직관의 운동. 자, 화산대와 지진대. 자, 화산하고 지진은 알아. 우리가 대충 알아보는데 화산대와 지진대는 뭐냐? 이걸 배울 거야. 일단 화산과 지진 배우고. 자, 화산은 마그마. 땅 속에 암석이 녹아있는 걸 마그마라지.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올라와서 지표로 솟아나는 이런 현상을 화산이라고 한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용암. 자, 마그마가 땅속의 마그마가 이렇게 지표로 올라와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올라와서 흐르는 거를 용암이라지. 용암은 액체, 화산 기체는 기체, 화산 쇄설물은 화산재 같은 거, 이거는 고체. 자, 기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한다. 화산이 나면은 거의 지진도 발생한다. 근데 지진이 났을 때 화산이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다. 자, 화산이 나면 지진은 항상 발생하는데 지진이 났을 때 화산이 늘 발생하는 건 아니다. 자, 이것도 거의고 늘은 아니야. 그럼 화산 활동의 영향. 자, 화산이 나면 일단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산에 불이 나거나 도로가 파괴된다. 화산재로 인해서 화산재가 공기를 덮어버리면 안 보이니까 항공기를 운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때 설명했지만 화산재가 공기를 덮어버리면 햇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서 그 지역의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다음에 혜택. 화산으로 만들어진 지형, 화산 지형이나 온천 같은 거는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열은, 자, 그 지열은, 땅의 열은 난방을 하거나
자, 전기 같은 걸 만드는 발전, 지력 발전에 이용한다. 지진, 자, 화산을 했으면 지진. 자, 직권의 운동, 화산 활동과 지진. 자,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자, 갑자기 방출되며 땅이 흔들린 진동하는 현상. 자, 주로 그 원인은 지층, 땅속의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하고 지하의 마그마가 이동할 때도 발생한다. 자, 지진은 일단 선생님이 지진은 이렇게 땅속에서 발생되게 그 옆에 이렇게 지진파가 발생한댔지. 자, 그 지진파가 발생하면서 땅을 막 흔드는 거야. 자, 지진이 발생한 그 근원지를 진원, 진동의 근원이라서 진원이라고, 그 진원으로 해서 수직으로 지표에 끄은 거를 진동의 중앙점이라 해서 진앙이라 그래. 알았지?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규모와 진도가 있다.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걸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칠레에서 뭐 규모 뭐 7.0,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 자, 규모는 일단 보통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진도는 이렇게 로마자로 표시를 한다. 규모 같은 거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야. 진도라는 거는 지진이 발생할 때 어떤 지역의 땅이 흔들리거나 피해 정도야. 이게 뭐냐면, 자, 지진은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했지. 자, 여기가 그래서 뭔가 지진파를 만든다 했어. 여기서 막 땅이 흔들려. 그 지진파가 퍼져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막 흔들리는 현상. 이런 게 지진이야. 자, 지진이야. 여기가 진원. 여기가 진앙. 자, 그런데 자, 이 규모란 것은 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 양이야. 방출되는 에너지 양. 이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 이 양이 얼마냐? 이걸 측정한 거야. 진도라는 것은 자,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어.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 지진의 피해가 어느 지역이 더 크겠어? 자, 그래. 진원점 또는 진앙점에 가까운 지역이 지진의 피해가 훨씬 클 거야. 흔들린 정도가 훨씬 크고, B 지역은 뭐니까 더 작을 거야. 자, 그 피해 정도나 흔들린 정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진도다. 진동의 정도, 진도다. 이 진원에서 발생한 에너지 양은 규모, 얼마나 큰 에너지가 발생했냐, 그거는 규모고, 자, A 지점, B 지점에서 지진의 진동의 정도로 인해서 흔들린 정도나 피해 규모가 얼마냐, 이걸 측정하는 건 규모다. 알았지? 그래서 보통 뭐 규모도 숫자가 커질수록 큰 거고, 그 다음에 진도도 로마자 숫자가 커질수록 큰 거다. 알았지? 그래서 규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진이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일본에서도 발생했고 뭐 칠레에서도 발생했고 막 이랬다 해봐. 이럴 때는 이 동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때 그 여러 지역에 일어난 지진의 세기, 일본에서 이번에 뭐 5.0의 지진이 발생했고 칠레에서 뭐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했을 때는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더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유용한 자료는 규모를 비교하는 거고, 자, 이번에 일본의 도쿄에서 발생한 지진이
자, 교토에, 자, 도쿄와 교토에서, 자, 피해 정도는 당연히 도쿄에서 발생한 도쿄가 크고 교토는 작겠지. 자, 어떤 지진이 한 군데서 발생했을 때 그 근방 지역의 피해 정도를 비교할 때 유용한 자료는 진도가 되겠지. 일반적으로 진원이나 진앙에서 먼 지역이 피해 정도는 작겠죠. 당연히. 자, 그거야.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뭐 이런 뭐 진도 같은 거는 다 상대적인 크기야. 여기서는. 그래서 뭐 진도가 뭐 1일 때는 아무도 감지할 수 없어. 지진 났는지 아무도 몰라. 이런 거고. 뭐 2, 3, 4 이렇게 커 가는데 뭐 5 정도 되면은 집안에 있는 접시가 파르르 흔들려요. 이 정도고. 자, 그게 쭉 커 가다가 한 10 정도 돼. 10 정도 되면은 목조로 지은 집 정도는 와사삭 무너지는 정도. 그 다음에 12 정도 되면은 이제 막 도로가 파괴되고 막 도시가 굉장히 처참하게 파괴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나타낸다. 야, 이제 우리가 화산과 지진은 배웠어. 자, 지진은 배웠어. 화산 때하고 지진 때는 뭐야? 이걸 봤어. 뭘 것 같아? 자, 화산도 알고 지진도 아는데 화산에 대자 붙고 지진에 대자 붙고 이건 뭘까? 자, 뭘까? 이 대자는 띠 대자야. 띠 대. 화산띠, 지진띠, 화산 벨트, 영어로 벨트, 뭐 또는 존, 지역. 그래. 화산지대, 지진지대, 뭐 화산대, 화산띠, 지진띠, 뭐 이런 거야. 자, 화산대란 화산이 아주 잘 일어난 지역, 지진대란 지진이 자주 일어난 지역. 화산대, 지진대? 그러면 그런 지역이 있다는 말이네. 전 세계에서 뭐 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유독 화산이 잘 일어나는 지역,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는 거네. 그거야. 있어. 화산대와 지진대는 뭐 특정 전 세계에서 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만 자주 발생해. 거기를 점점점을 찍어 봤더니 빨간색은 화산대야. 이런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더래. 파란색은 지진대야. 요런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더래.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은 거의 겹치네. 겹치는데 파란 선이 더 많긴 해. 그 이유는 지진대가 더 많은 이유는 이미 설명했지. 화산이 발생할 때는 거의 지진도 발생하는데 지진이 발생할 때는 화산은 발생 안 하기 때문이야. 화산이 발생할 때는 지진도 거의 발생하니까 화산대하고 지진대는 겹쳐. 근데 지진이 발생할 때는 지진만 발생하고 화산은 안 일어나는 지역도 많아. 자, 그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또 뭐가 일치하냐면, 자, 화산대, 지진대가 더 넓긴 하지만 일치해. 우리가 아까 판 배웠을 때, 우리 이렇게 지도 밑에 다 무슨 판이 있대. 판이 10여 개 있대. 근데 세계 경계면이 다 일치해. 어라. 이제 뭘 알겠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 등의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자, 전 세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고른 빈도로 나타나지 않고 특정하게 자주 일어나는 지대들이 있더라. 화산대, 지진대들이 있더라.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대부분이 주로 판의 경계면이더라. 자, 아까 말했지.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대체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진대가 조금 더 많이 홀로 있는 곳이. 근데 다 판의 경계하고 일치하지. 자, 지진이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판의 경계가 아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이야. 앞에서 보면 알지만 여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 판의 내부, 경계면이 아니라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근데 불행히도 unfortunately, 불행히도 unluckily,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 어때? 세 개의 판이 맞나? 유라시아판, 필리핀, 또 이거 뭐야? 필리핀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들어오지, 태평양판 이렇게 들어오지, 필리핀판 이렇게 들어오지. 세 판의 경계면에 있어서 일본 우리도 알다시피 지진 같은 게 굉장히 빈번하고 화산 활동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전혀 없단 아니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판의 경계가 아니고 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일본보다는 화산 지진의 피해가 훨씬 덜한 편이다. 그렇죠? 자,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지진은 막 1분 흔들리고 멈추고 막 또 흔들렸다 잠깐 멈추고 하지, 막 지진이 막 10분, 5분씩 막 지속되진 않아. 대체적으로 막 한 1, 2분 하다가 멈추고 그래. 수초에서 뭐 1, 2분 하다 멈춰. 그렇게 지진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집안에 있을 때는 탁자 같은 거 밑으로 들어가서 낙하물,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내 머리를 보호해야 돼. 그런 다음에 막 30초나 1, 2분 흔들리고 멈추면 얼른 문을 열어서 나갈 길을 확보해 놔야 돼. 그런 다음에 집안의 가스나 전기는 다 차단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흔들렸을 때 낙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 그리고 밖에 있을 때는 무너질 위험이 있는 건물, 담장, 가로등, 그리고 전선 이런 거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다. 그리고 이럴 때는 재난 방송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거에 맞춰서 행동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독 보니까, 자, 여기 이 바다 이름이 태평양인데, 이거 여기가 태평양판인데, 태평양 여기 경계면 유독 파랗게 빨갛게 집중적으로 찍혀있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찍혀있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 그래. 왜 환이란 말을 쓰냐면 이 환자가 고리 환자야. 고리 환. 야, 뭐야? 이게 고리 모양이라고 해. 환태평양 둥그런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자, 여기는 전 세계 활화산의 80%가 모여있는 지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세계에서 가장 빈번한 지역이지. 선생님이 아까 언급한 일본도 그리고 칠레도 다 환태평양 화산대에 있어. 자, 그런 지역이야. 그리고 이 지역은 그러기 때문에 불의 고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불의 고리, Ring of Fire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우리나라에도 활화산이 있어요. 자, 여긴 전 세계 활화산의 80%가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 뭐냐면 그 한라산하고 백두산이 현재 다 활화산이야. 원래는 휴화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화산 활동이 쉬고 있다고. 현재 다시 땅 밑에 마그마의 활동이 감지되어가지고 다시 활화산으로 분류는 했는데 아직까지 화산 폭발 같은 건 없었죠. 그러나 활화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도 그리고 예전보다 지진이 조금 빈번해지고 있어. 최근에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진도가 높았던 지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해가지고 2003년부터 5년부터는 사실 건물 3층 이상 지을 때는 다 내진 설계를 하는 걸 규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비싸서 좀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 판의 경계 지각 변동.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라시아 판의 내부에 있다. 안쪽에 위치해 있다. 자, 다행이죠. 판의 경계면이 아니야. 불행히도 일본은 경계에 있어. 자, 일본은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이 세 판이 만나는 경계에 인접해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굉장히 빈번한 나라죠. 자, 화산 때나 지진 때는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해 있다. 그 다음에 자, 그 판의 경계에서는 판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서로 멀어지고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해요. 꼭 판의 경계에서만 꼭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한다는 아니지만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판의 경계에서. 자, 화산 활동은 우리나라보다는 판의 경계에 가까운 일본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했죠. 여기 나온 해령이란 말은 해령은 해저 산맥을 말해. 다음에 이거 풀고 멈추고 풀고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이거는 뭐다? 규모다. 이거는 진도다. 자, 화산대. 이거는 지진대. 이거는 판의 경계. 이거는 환태평양. 그 다음에 아니죠. 액체, 고체, 기체 다 분출되죠. 그 다음에 화산활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 늘은 아니지만 거의. 자, 그 다음에 지진은 주로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한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아니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낙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규모, 진도 표시래.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측정되는 건 규모죠. 그 다음에 멀수록 진도.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된 에너지 규모. 그 다음에 이거는 진도. 보자. 가는 화산대, 지진대. 나는 판의 경계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한다.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대서양 주변부가 아니고 태평양,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 했죠. X.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항상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고. 봐봐.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화산이 안 일어나는 곳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진,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자, 화산 활동은 주로 대륙의 중앙부에서 일어나고, 자, 화산 활동은 대륙의 주변부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고 중앙부에서도 물론 일어납니다. 주로는 그 다음에 지진은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서 일어난다. 지진 또한 주로 대륙의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중앙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판의 경계에서 멀기 때문에 판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적게 발생한다. 됐죠? 여기까지 했고, 자, 숙제는
뭐 어디겠어? 숙제는 44쪽부터 52쪽. 숙제는 이제 또 나가. 이 44쪽부터 52쪽까지 풀기. 그 다음에 또 숙제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1단원 종합평가를 볼 거야. 1단원을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시험 준비해오기. 시험은 중학교 갔을 때 보는 학교 시험 수준 정도로 보게 될 거야. 맞지? 그리고 혹시 공부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톡 같은 거 보내고. 여기까지 끝.